안녕하세요. 수요평화뉴스 이진호입니다.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위기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죠. 작년 4월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남측에 대한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대북 공격 무기 도입에 대한 문제제기를 강하게 했습니다. 1년여에 걸친 문제제기에도 남측의 태도 변화가 없었고 결국 6월 16일 개성의 연락사무소가 폭파되기에 이른 것이죠. 여러분, 수요평화뉴스에서 누차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는 귓등으로도 안 듣더니 결국 이런 파국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6월 15일 연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의 남북관계 상황 속에서 6.15 공동선언 20주년인 날에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며 지켜봤는데요. 세상에나 박근혜는 할 줄 알았던 유체이 탄압법을 여기서 또 보게 됐습니다. 우선 전단살포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5일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 축하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 북한이 일부 탈북자 단체 등의 대북 전단과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소통 창구를 닫으면서 국민들께서 혹여 남북 간 대결 국면으로 되돌아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북한이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남북의 정상들은 판문점 선언 2조 1항에서 5월 1일부터 군사분계 선열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판문점 선언 발표 이후에도 전단 살포는 계속되고 4월 말과 5월 말에도 전단이 살포되었습니다. 탈북자 단체들의 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라고 방치할 거였으면 판문점 선언에서 약속은 왜 한 것입니까? 판문점 선언에 본인이 직접 사인을 했으면 책임 있게 임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와서 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법을 만들 거였으면 판문점 선언 직후 제정했어야죠. 언제 통과돼서 실효성을 가지게 될지도 모를 법을 핑계대면서 전단 살포로 악화돼 버릴 대로 악화돼 버린 남북관계에 북한 탓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다음에는 핑계만 대는 문재인 정부의 발언을 살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반도는 아직은 남과 북의 의지만으로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더디더라도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국제사회는 미국의 동의를 말하겠죠. 사사건건 미국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남북관계를 풀어가자고 하는 발상, 어린이가 부모님 허락 맡아가며 노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 정부가 미성년자입니까? 북한에서 2019년 초 조건 없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제안했을 때도 정부는 북과 논의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물어보러 건너갔습니다. 사대주의 근성이 뼛속까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한심한 작태를 보일 수 있단 말입니까? 제재 핑계는 한도 끝도 없었습니다. 제재 때문에 금강산 관광 재개 안 된다더니 작년 10월 북에서 금강산 시설을 철거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금강산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므로 개별 관광을 추진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물론 북에서 받지 않았죠. 북한이 금강산 시설을 철거하겠다고 한 것이 달러를 벌기 위함이 아니었으니까요. 금강산 관광에 대한 남북 간 합의가 실효성이 끝났다고 보고 더 이상 금강산 관광을 남북의 화해와 교류의 상징으로 두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남북 산림협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양선언 직후인 2018년 10월 남북 산림협력 회담이 있었을 때 남측 단장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야 한다면서 회담에서 나온 내용들을 미국의 이해를 구한 다음에 실행에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제재에 해당되지도 않는데 제재 핑계대면서 남북의 합의 이행을 차일피일 미뤄왔던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제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하면서 북한에 대한 적대 행위는 끊임없이 진행했습니다. 2017년 12월 북한 지도부 제거를 임무로 하는 특전사가 창설되고 스텔스 전투기 F-35A가 2019년부터 착착 투입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추진했던 대결적 대북 정책들을 고스란히 계승해서 북한을 위협하고 군사적 긴장을 높였습니다.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 위원장에게 또다시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약속했지만 8월 한국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자고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군사훈련이 다시 진행됐습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 19-2는 북한 점령과 안정화 작전까지 포함되어 있는 훈련이었습니다. 북한의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을 위한 훈련이라면서 북한을 점령하고 정권을 무너뜨리고 해방 직후 미군정처럼 통치기관을 수립하겠다는 것이 바로 안정화 작전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지난 5월 한국군 독자적으로 서북도사 방어훈련을 벌였습니다. 여기서 한국군은 북한의 이상징후와 도발을 상정해놓고 도발 원점 타격과 지원세력 격퇴훈련을 했습니다. 지원세력 격퇴훈련은 평양 공격을 말합니다.
판문점 선언과 남북군사 합의를 발표해놓고 제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나앉아 있을 거면 역대급 군비 증가는 중단하고 대북 공격 무기 도입을 중단해놓고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훈련들을 안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제재 핑계로 남북 교류는 안 하면서 대북 적대 행위는 적극적으로 펼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에서 판문점 선언이 한 글자도 이행되지 않은 것을 대외 환경과 국내 반대 세력 탓으로 하면서 남북합의 국회 비준을 얘기했는데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판문점 선언이 휴지조각이 된 것은 국회 비준이 안 돼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판문점 선언을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 분명히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남북 간 신뢰다. 끊임없이 대화로 남북 간의 신뢰를 키워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을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하죠. 박근혜 이후 다시 보게 될 줄 몰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족공조보다 한미동맹을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6대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된 이후에도 한미동맹은 굳건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적이라고 공공연히 표현했습니다. 한미동맹은 북한과의 전쟁을 상정해서 체결된 군사동맹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공동의 적인 북한에 대항하기 위해 한미가 공동으로 연합해서 싸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한반도 평화체제가 수립되고 남북의 통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굳건한 한미동맹은 우리 민족의 미래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굳건한 권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2020년 6월 16일 개성공단의 연락사무소 폭파, 이것은 남북의 신뢰가 폭파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6월 15일 발언이 임계점을 넘겨버린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이죠. 시작은 판문점 선언 직후부터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현재까지의 대응을 봤을 때 그간의 대북 정책의 실정을 반성하고 변화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은 그간 남북 교류를 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만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평화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